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개장 전 이슈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주들 짚어볼 예정이고요. 또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하면서 전문가님이 꼽는 테마와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장중에 전문가의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준비해뒀습니다. 자,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시장 대응 전략들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시장 어땠는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 리스크가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는데요. 덕분에 시장 전반에 그래도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결정적으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핵심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죠.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걸 희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 덕분에 우리 장 안에서 어제 철강 그리고 LNG 관련주들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만을 부추기는 단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슈로 급등한 종목들에는 어느 정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유념을 하시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죠. 이때부터는 추세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동력을 불어넣었던 게 바로 관세 유예 소식이었죠.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은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정말 간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하기도 했고 관세와 관련해서 유예라는 확실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장 상황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향후 대응 전략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죠. 개장 워밍업 통해서 김혜주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는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550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1.23% 상승하면서 7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911억 원, 479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2,23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623억 원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9억 원, 114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이슈 두 가지 정도 짚어볼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수조 달러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LN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이러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옮기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총 비용은 64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5.31%, 한국가스공사 12.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협상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 협상 기대감에 관련주들 급등했는데요. HD현대인프라코리아 10.48%, HD현대건설기계 7.68%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핫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SK하이닉스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76% 상승 마감했고요.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자동차주도 상승했죠. 현대차와 기아 각각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약주도 살펴볼까요? 제약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0.65%, 삼성바이오로직스 2.0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그룹과 협력한다는 기대감에 로봇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5%, 로보티즈는 1.6% 상승했습니다. IT 쪽도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는 흐름이었는데요. 네이버는 소폭 상승했고요. 카카오는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화학주도 올랐는데요. LG화학은 1%대, SK이노베이션 2%대 상승했습니다. 엔터주는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고요.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지 하루 만에 타협안을 제시했죠. 핵심 품목인 자동차에는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주요 지수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14%, 나스닥 1.46%, S&P 500 1.1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애플은 어제에 이어서 신제품 출시에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에 이어서 1%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AI 서버 공급업체인 폭스콘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AI 전용 버전 테스트 소식에 1% 넘게 상승했는데요.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미증시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출발합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에릭 대표님께서는 시장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시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속에서 확실하게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찾아내서 알려주십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대표님의 전략을 계속해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는
관세는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안에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장 끝까지도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모시고 시장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보다 앵커님이 아침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스케줄을 착각했나 하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또 강세장이 예상되는 또 장전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또 종목들이 상승 종목수를 우위에 두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다만 어제까지의 흐름은 저가 매수세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후에 진행된 이 미증시가 이 관세 우려를 다시 한번 완화시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내 증시 추가적인 상승이 또 예상되겠죠. 다만 국내 증시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떠한 섹터에서 특히나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느냐 혹은 어려운 구간을 또 가져가느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 방송 중에 또 준비를 했고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희망이 넘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오늘 장 강세장이 예상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었는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소식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에 한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협상으로 결국에는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우리 장 안에서도 오늘 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신 이슈에서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자동차 관세 이전에 이 관세가 결국은 협상용이었구나라는 점이 되겠죠.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또 협상국들을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가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포에 휩싸인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관세가 유예되었다라는 점이 또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점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혹시 앵커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굉장히 면박 주는 봤습니다. 또 영상으로 내용 보셨나요? 봤어요. 제가 다 약간 무안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증시를 떠나서 네. 국력이 훼손되었을 때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트럼프의 강압적인 태도가 결국은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협상용이다라는 점이 조금은 확인되었다라는 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그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동차 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라는 점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사업가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관세를 또 한 달 동안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시 전반에서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을 오늘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관세 정책으로 결국에는 또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흔들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점이 되겠고 어제 미 증시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런 관세가 완화되면서 이슈가 완화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지만 미 증시 어제 장중에도 이러한 고용
고용 지표 그리고 전반적인 서비스업 지수 같은 인플레 관련 지수들이 꾸준히 좀 불안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계속해서 또 남아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연준이 또 이러한 부분에서 뭐 경기에 대한 또 자신감은 표출을 했죠. 그래서 좀 상존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다 체크를 했을 때 결국은 변동성이 지속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보유 종목에 있겠죠. 보유 종목들이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 대응 전략이 아직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물가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 이전에 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젤렌스키가 뭐 그런 굴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어제 특히나 줄어드는 거래일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이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또 끝까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장 초반 이런 미증시 흐름 그리고 시황적인 긍정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강세 흐름으로 시작을 했을 때 종가까지 유지를 하느냐, 혹은 주후반이죠, 이제 내일까지 또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안 증시 전반을 이끌었었던 건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잠시 조금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 안에서는 우크라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나왔던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일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수익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혼자서는 도대체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섹터, 어느 테마, 그리고 어느 종목을 공략해야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장중 전략들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장 끝까지, 그리고 내일 장, 그 다음 장까지도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요 증시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개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표님이 꼽은 신호 포착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비슷한 얘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시세를 뽐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탁 집어서 그리고 콕 집어서 이 자동차 관세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관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3대 자동차 업체들과 또 대화를 했죠. GM 같은, 그리고 GM을 비롯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해서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국내 대표 종목들도 수출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개선되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가 흐름 자체는 위쪽으로 또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멕시코의 기아차 공장 역시 생산차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한 점이 특히 기아차 조금 더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는데, 뭐 전반적인
종목들 모두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세 가지만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안 살펴볼 수 없겠죠. 그리고 기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현대차, 기아차 중에 어느 게 낫냐, 지금 어느 게 더 강하게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기아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까지 세 종목 흐름 살펴보면서 오늘 또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안에서 조금 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 시장 안에서의 흐름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와 관련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종목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흐름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향후 흐름까지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볼까요? 네, 해서 말씀드렸던 현대차부터 살펴보자면 주가 흐름 뭐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죠. 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면서 19만 원 아래까지 또 내려갔던 흐름입니다. 19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고 어제 시장 흐름 따라서 반등을 해내었죠. 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9만 4,700원 또 달성을 했는데 현재 구간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했을 때 위쪽에서 행보를 했던 19만 원 후반대 구간까지는 안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조금 더 자동차에 또 수급이 쏠린다 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 면세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추후에 안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조금 더 평단가에 가까운 주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또 대응 전략이 좋아 보이고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을 또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차가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뭐 두 종목, 두 기업 모두 수출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는 못했다 할 수 있지만 기아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수에서 이러한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줄 수 있었던 흐름이고 지금과 같이 이슈가 나왔다면은 다시 한번 10만 원대 위쪽으로 상승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그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증시 전반적인 또 투심이 개선되어야겠죠. 국내 증시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흐름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혹은 상단으로 올린다 했을 때 다른 업종들 또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굉장히 수급이 옮겨 다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래쪽에서 박스권 상단을 노리는 대응 전략이 유리해 보이고 또 분할 매수로서 혹은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하셔야 지금과 같이 순환매가 빠른 시장 흐름 속에서 꾸준히 유리한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10만 원대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시도 가능성이 있고 그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증시 전반적인 또 상승 흐름이 이어져야겠다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현대모비스이죠. 현대모비스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지 못하고 꾸준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특히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엄청 강한 호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6만 원대 위쪽으로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24만 원에서 26만 원 박스권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종목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을 노려보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살펴보기에 늦지 않은 섹터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봤는데요. 현대차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굉장히 저점에 내려와 있는 건 맞는 상황입니다.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확실하게 반등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20만 원대까지의 안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수 부분에서 조금 더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10만 원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격적인 전략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모비스 살펴봤죠.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고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호재가 나왔음에도 자리를 지키느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현대모비스와 관련해서는 26만 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해서 엄청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세 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나도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향후 대응 전략들 대표님이 이 안에서 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QR코드 문이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MRO의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태까지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따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런 조선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조금 평가가 그리고 해석이 엇갈리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 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주가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갱신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보신 자동차는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유리함이 있겠고 조선과 같은 종목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또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조금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MRO 사업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겠죠. 해서 기대 수익 구간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짧은 구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리함이 있겠죠. 해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MRO 입찰에 참여를 한다든지 혹은 또 새로운 신규 수주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실적 또 증가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실적 기반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온 이러한 조선업종들의 기업들의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 하나오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H현대중공업 그리고 MRO 관련해서 또 특장점이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조선과 관련해서는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엄청난 원동력은 수주 잔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하게 넉넉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유의미한 상승을 이끌어내 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또 한국의 조선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세를 뽐내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또 따라다니는 게 고점 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우려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또 뭐가 남았을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세 종목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해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하나오션 차트 흐름을 살펴보자면 국내 증시 굉장히 흔들리는 구간을 지난 주 말부터
주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왔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 보시다시피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그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짧게 봤을 때 5일선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봤을 때는 11선까지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지 구간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오션 신고가 87,200원 달성 이후에 어제 이런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중에 회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또 염두를 둘 수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구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85,000원, 8만 원 부근에서 위쪽으로 87,000원 저항대까지 짧은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노려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제 기술적 반등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더 넓은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 가격 메리트 그리고 수익, 기대 수익 구간 굉장히 짧은 부분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또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또 저항대에 대한 구간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매수 구간으로 잡는다면은 현재 32만 5천 원 상단,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9만 원 부분을 매수 밴드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유롭게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 조선 관련해서 꾸준히 또 재료가 나와주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상승 시도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매수 밴드 안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위쪽으로의 상승 시도를 이용한 전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신고가인 37만 1,500원 충분히 부근까지는 재차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접근을 노리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망하다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있겠죠. MRO 관련해서는 정말 독보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신규 상장주 특성을 또 주가에 반영시키면서 고점에서 강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12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던 부근에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 반등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15만 원대 상단 박스권 지지 저항 구간까지는 상승 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짧은 구간 대응하시면서 또 분할 매도로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MRO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을 시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계속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화오션 살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5일선 그리고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만 원에서 8만 7천 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요. 기대 수익 구간이 짧다는 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매수 밴드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이었죠. 조금 더 기대 수익 구간이 크다라는 거를 29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온 부근부터 최고점 부근까지를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RO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독보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HD 마린 솔루션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점에서 저항
영향을 받고 크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종목이 더 잘 맞을지 살펴봐야겠죠.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또 지금 시장 안에서 확실한 가격 전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팍스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6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현재 국내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55% 정도 상승하면서 2,5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08% 상승하면서 보합권에 조금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들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는 빨간불 켜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파란불 켜고 있지만 둘 다 강보합권 그리고 약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역시나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 둘 다 1% 넘게 2%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끝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띠는 것은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대장주 안에서는 조금 큰 폭의 다시 한번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HLB는 0.67% 하락하면서 1% 가깝게 하락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띄죠. 에코프로 형제가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4.44%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 넘게 오르면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시장을 뒷받침하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강세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장 끝까지 이 기조를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지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저희가 뭐 장 초반부터 조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했었는데 조금 약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미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시키고 있는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고 네. 굉장히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 초반 이러한 흐름을 거쳐서 장중에 오히려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시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 섹터 간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제약이 오늘 매물을 쏟아내고 하루 조정받았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강한 또 수급 흐름이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서 또 말씀드렸던 지수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도 꼭 체크를 하셔야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흐름 속에서 꾸준히 유리한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코스닥 지수는 불을 바꾸면서 파란불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 참 역시 시장은 예측 불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의 예상과 빗나가는 시장 안에서 조금 더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항상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장중에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고요.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주까지도 공개를 해 주십니다. 이 모든 혜택들 받아보시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처럼 어렵다, 좀 예측 불가다라고 하는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전략들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단기적인 공략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방송 이후에 또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이 그 다음에 수익권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보고 싶은 종목은 하나엔진이 있겠습니다.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지난 또 같은 방송이죠. 목요일 아침에 소개를 드렸고 지난주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유리한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요일에 소개를 드리고 진입 사인 자체는 금요일에 드렸습니다. 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드렸고 23,500원 이하면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금요일 23,500원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더라도 23,500원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1차 목표가 25,000원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까지 달성을 하지 못했죠. 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장 초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달을 했을 때 공식 저의 23,500원 매수가 기준으로 7에서 8%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훨씬 아래쪽에서 또 진입을 하셨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또 수익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잠깐 하나엔진 분봉을 살펴보자면은 지금 일부 눌림목을 연출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오늘 24,900원을 보여줬는데 장중에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5,000원 정도는 터치를 해 줄 것으로 보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팍스통신망에서 추가적인 브리핑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시장 흐름 뭐 말씀드렸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을 쫓아 들어갔을 때에는 내일은 여러분들이 또 손실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조금은 까다로운 시장 흐름이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엔진과 같이 정박을 타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팍스통신망에서 여유롭게 증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방송이었죠. 목요일 방송에서 한화엔진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거래일에 같이 한번 공략을 시도해보자라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략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오늘 장에서 갭을 띄워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현재도 양봉을 그려내면서 5%대의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시장의 흐름 안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콕 집어서 알려주십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지난 방송에서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어느 테마, 어느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일까요? 네, 뭐 국내 증시가 오늘
또 관세 우려 완화에 또 반응을 하면서 장 초반 강보합권 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유리한 테마는 우크라 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재료도 끊임없이 또 재료가 상반된 재료가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종목들 자체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가 우크라 종전을 어쨌든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젤렌스키가 다시 한번 강물 협상이라든지 트럼프의 미국의 하해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제 장중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종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혹은 지금부터 이런 군사 지원에 이어서 정보 협력도 중단하겠다라는 부정적인 내용도 내놓으면서 압박을 가했는데 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 협상 진행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지원을 재개하겠다. 뭐 계속해서 이슈가 뒤바뀌는 또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 후반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하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 증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유도하기도 했고 인플레에 대한 또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고 또 국내 증시의 우크라 재건주에 대한 흐름도 기대케 하는 마지막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 재건주들 테마성 재료가 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우크라 재건이 실질적으로 또 사업이 진행된다라면은 이제는 테마성 재료들의 또 반응했던 종목들에서 강하게 세론성 물량 그리고 차익 매물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수급들이 빠져나온 수급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혹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우크라 재건 관련된 긍정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겠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에 우려감이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테마성을 짙게 가지고 있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떤 종목에 가장 주목하고 있으실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가장 맞추고 있을까요? 네,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대그룹, HD그룹이 우크라 재건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그룹주이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난 2023년도에 우리 정부가 이런 또 재건 협력팀을 꾸려서 우크라를 방문했고 그에 따라서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바로 이 기업,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동사에 관련된 MOU가 2건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기업이 또 조금 더 재료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우크라 재건 재료뿐만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런 중동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557대의 건설 장비를 수주하면서 굉장히 꾸준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궁극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트 흐름 살펴보자면은 주봉 흐름 봤을 때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9만 원대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역대 최고가라 할 수 있는 10만 원대 후반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느냐
부분이 승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또 부침을 겪고 있는 77,000원에서 91,000원대 부분은 충분히 돌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접근하더라도 저가 메리트가 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뭐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후까지 본다면은 이 종목이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명확한 대장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함께 하셔가지고 이 종목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하셔서 굉장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흐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두 건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확실하게 반응을 보이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에서의 수주도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역대 최고가까지 지금 대표님은 멀리 내다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짧게 본다면 박스권의 상단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97,000원대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